자, 35쪽의 4번은 이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 이거의 값을 구할 거잖아. 이걸 K로 잡아요. 그 다음에 양변 제곱하세요. 이렇게 제곱하면은 알파 플러스 2 루트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가 K제곱이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근데 우리는 여기서 근과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잖아. 보이죠? 알파 곱하기 베타는 4잖아. 어서오세요. 그럼 요거는 6 더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되지 않을까? 맞니? 그러면은 얼마가 되는 거야? K제곱이 10, 그치? K제곱이 10 되는 거고, K제곱이 10이면 K는 이제 풀마 루트 10인데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이기 때문에 요거는 양수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루트 10이 답이 되겠습니다. 알파와 베타는 실수니까, 그러니까 루트 알파 루트 베타는 더하면 양수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양수 루트 10. 자, 그 다음에 8번. 8번은 요 놈의 값을 구해라. 이것도 일단은 제곱을 하면서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요걸 는 K라고 잡고 양변을 제곱을 한번 시켜볼게요. 요거를 제곱을 시키면 알파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2 루트 한 다음에 루트 안에서 얘네들이 곱해지겠지, 그치? 곱해지면은 알파 제곱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뒤에는 베타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그 값을 못 구하는 게 있을까요? 알파 제곱이랑 베타 제곱 같이 묶어서 구하면 되고, 그치? 여기도 알파 제곱이랑 베타 제곱 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알파 베타를 통째로 제곱한 거니까 이거 우리가 다 그 값을 구할 수 있는 애들이란 말이지, 그치? 여기 K가 아니라 K 제곱이죠, 그죠? 요거 쫙 계산해가지고 다시 어서오세요 풀마루트 씌워주면 되겠네요. 되고 그 중에 양수 골라주면 되겠죠? 이렇게 놓고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자, 또 35쪽에 질문 있나요? 36쪽. 37쪽. 19번. 자, 37쪽에 19번. 두 근의 차가 3일 때,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두 근을 알파와 알파 플러스 3으로 잡자까지는 얘기했었잖아. 그럼 얘네를 가지고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거니까 얘네 둘이 더하면 2알파 플러스 3이죠. 그것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2m-1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둘이 곱하면 알파 괄호 알파 플러스 3인데 얘는 3m 제곱 플러스 8m-10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치? 그러면 뭐 일종의 연립방정식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위에 건 1차식이잖아요. 밑에 건 2차식이고. 그치? 그러니까 얘를 잘 정리해봐. 요걸 알파는으로 정리하면 3 넘어가고 2로 나누는 거니까 m-2가 되겠죠? 그치? 그럼 그거를 여기 알파 자리에다가 어떻게?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지. 그치? 여기다가도 m-2 대입하고 여기다가도 m-2 대입하면 m-2 그리고 m 플러스 1 요거는 하고 요쪽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네, 요거 푸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풀면 m값 2개 나올 거고 그것의 합을 찾으면 되겠죠. 자, 또 여기 37페이지에 질문 있나요? 넘어갈게요. 38페이지 여기는 25번, 26번. 자, 25번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 fx는 0에 두 근의 합이 16이다. 자, 그러면 세보나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을 우리가 알파와 베타라고 생각을 하면, 자, 요 방정식의 두 근이란 얘기는 f 알파 그리고 f 베타가 0이 됩니다. 이런 뜻이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요 방정식의 근은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그랬지? 요 방정식의 근. 이 부분을 뭐가 되게 만드는? 알파 또는 베타가 되게 만드는 누구 값? x 값. 그게 요 방정식의 근이라 그랬지. 그치? 따라서 요 방정식의 근을 찾으려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2020-8x가 알파 또는 베타다 라고 놓고 얘를 정리해서 x는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 2000을 넘겨요. 그럼 마이너스 8x가 2000 아니 알파 마이너스 2020 또는 그냥 하나만 쓸게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8분의 알파 마이너스 2020 이렇게 되겠지, 그치? 물론 베타 들어간 것도 또 하나의 근일 거고. 그럼 그때 두 근의 합이니까 여기가 알파인 거랑 여기가 베타인 거 둘이 더하라는 얘기잖아. 그쵸? 따라서 두 근의 합은 이렇게 써지겠죠. 마이너스 8분의 한 다음에 알파랑 베타랑 더해지고 2020을 두 번 빼니까 4040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16입니다.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16 집어넣어주면 되겠네. 여기다가 16 집어넣어주고 계산하면 답이겠죠? 맞죠? 자, 그런 식으로 풀면 되겠고, 그 다음에 26번 같은 경우에는 자,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3이다. 그랬을 때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잡아.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뭐라고 생각하면 돼, 세번아? 2x 빼기 3이 얼마가 되게 하는? 알파 또는 베타가 되게 하는 x값이 요 방정식의 두 근이란 말이지. 그치? 그럼 요거 3 넘기고 2로 나눠주면 x는 2분의 알파 플러스 3 또는 2분의 베타 플러스 3이죠. 이거 두 개를 더한 것이 3이라는 얘기야, 지금. 두 근의 합이 3이라고 그랬으니까. 맞죠? 얘네들이 더하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6인데 요것이 3이다.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얘가 얼마가 된다는 건지 보이죠, 지금? 그죠? 얘가 얼마야? 0이야, 0. 그치? 그래서 요 fx는 0이다의 두 근의 합이 0이 되는 거지. 그치? 이런 식으로. 자, 또 38쪽에 질문 있나요? 39. 넘어갈게요. 40. 35, 37. 자, 35번은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요거일 때 일단 요 숫자를 얘다마 그 실수화 시켜봤나요? 네. 예, 실수화 시켜보니까 뭐 나와요? 마이너스 1 그치? 1, 마이너스 1 플러스 3i 이렇게 나오지, 그치? 그러면 이게 한 근이면 나머지 한 근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i로 예상되지 않니? 그리고 조건을 체크해야죠. 실수 조건이 있지, 그치? 그럼 이게 두 근인 거 맞잖아. 그럼 이제 얘네 둘을 가지고 근각의수의 관계를 쓰라는 얘기 아닐까요? 얘네들의 합이 마이너스 2죠. 그것이 요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니까 이게 a 플러스 b랑 같겠지. 보이나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곱하면은 1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8이죠. 그죠? 요것은 두 근의 곱이니까 뭐랑 같아?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 ab랑 같지. 그럼 요거 부호 이렇게 바꿔주면은 a 플러스 b 나왔고 a 곱하기 b 나왔지. 그럼 이거 두 개 있으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 얼마인지 구할 수 있죠? 그쵸? 요거 제곱해가지고 이거 두 번 빼면 되는 거니까 4 마이너스 16 아니네. a 플러스 b a 플러스 b 한 근이 요거고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4에다가 둘이 곱하면 1 마이너스 9i 제곱이니까 여기가 1 플러스 9니까 여기 10이었네. 그치? 요걸 잘못 계산했네. 10은 마이너스 a 곱하기 b 이렇게 되는 거네. 그치? 맞죠? 두 근의 곱이 얘랑 얘랑 곱한 게 1 마이너스 9i 제곱이니까 10 되죠. 그쵸? 그러면은 ab가 마이너스 10인 거지. 그러므로 요거는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니까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4 플러스 20 이렇게 되는 게 맞네요. 그죠? 4 플러스 20 그러면 24 5번이 답이죠. 혈렉은 한번 써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7번이라고 그랬나요? 네. 자, 37번도 지금 요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있는데 B를 잘못 보고 풀었더니 한 근이 4 플러스 2루트 2가 나왔다.
근데 여기 이제 유리수 조건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혈내근을 사용할 수 있죠. 그럼 한 근이 4 플러스 2 루트 2가 나왔다는 거는 나머지 한 근은 4 마이너스 2 루트 2가 나왔다는 거잖아. 그럼 요때는 두 근의 합이 8이죠. 그것이 마이너스 a분의 b일 거고 두 근의 곱이 16 마이너스 8이니까 8이죠. 그쵸? 얘는 a분의 c 이렇게 나왔겠지. 근데 여기서 b를 잘못 보고 풀었습니다 그랬으니까 요거는 지금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요거는 믿을 수 없어. 그치? b를 잘못 본 거니까 요거는 지금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얘는 믿어도 되는 거잖아. a와 c는 제대로 된 숫자가 들어있던 거니까. 자,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c가 8a입니다 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요건 믿을 수 있는 정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 근이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2가 나왔다 그랬으니까 나머지 한 근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왔을 거고, 자, 요때는 합구하면 마이너스 6일 거고 이게 마이너스 a분의 b고, 그 다음에 곱 구하면은 9 마이너스 2 7 되겠죠. 요게 a분의 c인데 이번에는 c를 잘못 보고 푼 거라 그랬으니까 이걸 또 믿으면 안 되는 거지. 그치? 거꾸로 말하면 얘는 믿어도 되는 거고. 그쵸? 그럼 요거 부호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면은 b가 뭐라는 거야? 6a란 얘기지. 그치? 자,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요 2차 방정식을 다시 써보면 ax제곱 플러스 b 대신에 6a 집어넣고 6ax c 대신에 8a 집어넣으면 요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a는 다 지워도 됩니다. a 0 아닌 거 확실하니까 지워도 돼. 그러면 우리는 요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을 완성할 수 있고요. 요거 그냥 근해 공식으로 한번 풀어주면 답이겠죠. 그치? 근해 공식이 아니라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이렇게 인수분해 되네요. 그쵸? 마이 마사니까 아니 플러스 2 그쵸? 네, 그쵸? 마이 마사 2번이 맞죠? 자, 또 질문 있나요? 40쪽에 없으면 넘어갈게요. 42쪽. 자, 43쪽. 네, 없으면은 44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 단원에 들어와 가지고 배웠던 게 뭐였냐면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여기서는 건우야, 2차 방정식에서의 실근, 2차 방정식의 실근이 2차 함수의 무엇하고 똑같다? x 절편하고 똑같다. 그치? x 절편하고 똑같다. 요런 개념 배웠죠. 2차 방정식의 실근이 2차 함수의 x 절편하고 똑같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함수가 하나가 아니라 이게 두 개가 등장했을 때, 이렇게 2차랑 1차랑 두 개가 등장했을 때, 이때 얘네 둘의 교점의 x좌표를 찾으려면 얘들아 어떻게 해라? 판별식은 교점이 몇 개인지를 판단할 때 필요한 거죠. 내가 만약에 여기에 요 점과 요 점의 x좌표를 찾고 싶어. 그럴 때 어떻게 하죠? 두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그치? 이렇게 같다라고 놓죠? 그걸 우리 무슨 식이라고 불렀지? 교점 찾는 식 이렇게 부르자 그랬어? 교점 찾는 식. 그 교점 찾는 식의 실근이 등장을 하면, 실근이 나오면 그 실근이 바로 그 함수의 교점의 x좌표랑 같은 개념이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이 개념이 잘 잡혀 있어야 그럼 여기서 판별식을 쓰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유형 4에 있는 설명도 그거야. 지금 요게 슬기야, 요 식이 바로 방금 위에서 얘기한 무슨 식이에요? 요게 얘하고 같다라고 놓은 식이잖아. 그 뭐라 그랬지? 교점 찾는 식. 얘가 바로 교점 찾는 식인 거지. 같다라고 놓고 이양시켜 놓은 겁니다. 그럼 이 교점 찾는 식에다가 내가 판별식을 썼어.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교점이 몇 개 나온 거예요? 2개 나온 거죠. 그래서 교점 찾는 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그 두 함수의 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교점 자체가 2개 생겼다는 얘기고, 그럼 판별식이 0이다. 판별식이 0이면 예린아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야? 그쵸? 2차 함수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직선이 이렇게 딱 한 점에서 만나는, 접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거는
교점이 없었다라는 얘기니까 요런 상황이구나. 그치? 일단 이 이미지로 딱 떠올라야 됩니다. 판별식을 딱 보면 아 요런 상황 또는 요런 상황 요런 상황 이렇게 이미지로 딱 먼저 떠올리시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나가면 좋아요. 자 그럼 20번 문제 한번 볼게요. 20번 김예담 한번 물어볼게. 자, 요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요 직선이 접할 때라 그랬죠. 접할 때. 자, 그럼 처음 출발 어떻게 할까? 맞아. 일단 교점 찾는 식부터 써야지. 그치? 교점 찾는 식을 써요. 같다라고 놓을게요. 자, 그래서 요렇게 2차 함수와 1차 함수를 서로 같다라고 놓고요. 자,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해 줄게요. 그러면 x제곱하고 여기 뭐라고 쓸까? 마이너스 2로 한번 묶고 괄호 열고 a 플러스 2k x 좋아요. 그 다음에 b도 넘어왔으니까 자 4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b는 0. 자, 이렇게 정리될 수 있죠? 이게 지금 교점 찾는 식인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두 함수가 접하길 원하니까 이 교점 찾는 식에 뭘 써야 돼 이제? 그렇지. 접한다 그러면 판별식이 0이다. 이걸 떠올려야 돼. 판별식이 0이다. 그래서 판별식을 써볼게요. 짝수 공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니 얘다봐? 그쵸? 이거의 제곱 음. 그렇지. 요거가 판별식이고 접해야 되니까 이게 0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치? 그러면 전개시키면은 4k제곱은 없어지겠지, 얘다마. 그죠? 그럼 남은 것만 쓰면은 여기 4ak 플러스 a제곱 있을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k 플러스 b가 있겠네. 그치? 자, 여기까지는 쭉쭉쭉 올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가야 돼? 맞아요. 이게 중요한 얘기죠. 문제에서 지금 얘가 그냥 접해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야.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그렇다. 예슬아, 이런 말이 들어가 있으면 이건 k에 대한 무슨 식이란 뜻? 항등식이란 뜻 맞죠? 그죠? 그래서 이걸 딱 읽으면서 아 이거는 k에 대한 항등식이야. k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식을 쭉쭉쭉쭉 정리해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왔을 때 이 식의 주인공을 k로 봐야 되는 거죠.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자, 그래서 얘를 k가 있는 부분과 k가 없는 부분으로 구분해 주시고 자, 이게 k에 대해서 항상 0이 돼야 돼. 그러려면 이 부분도 0이면서 동시에 이 부분도 0이구나. 이렇게 넘어가야죠. 그렇죠? 여기서 막히지 마시고 k에 대한 항등식인 걸 활용해서 이렇게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린아 a가 얼마야? 4분의 1이죠. a는 4분의 1. a가 4분의 1인 거를 옆에 거에 집어넣으면 b는 마이너스 16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둘이 더하면은 16분의 3인가? 그치? 2번. 그죠? 그래서 중간에 k에 대한 항등식이 살짝 들어가 있었고 큰 틀은 교점 찾는 식 쓴 다음에 판별식은 0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죠? 문제 읽으면서 그 방향이 보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1번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약간 어려운데 자, 21번은 지금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제 방정식으로 바라보고 풀려고 그러면은 힘들어요. 얘를 어떻게 볼 거냐면요. k를 1로 넘긴 다음에 자, x제곱 마이너스 3 절대값 x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k 이렇게 해서 분리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쪽 거를 이쪽 거 나름대로 하나의 함수로 바라볼 거고 자, 이렇게 생긴 하나의 함수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k 나름대로 또 하나의 함수 이렇게 두 개의 함수로 쪼갤 거예요. 그러면 예담이 정예담 요 방정식은 예담아 요 함수와 요 함수와 요 함수의 뭐 찾는 식인 거야? 그렇지. 교점 찾는 식인 거야. 맞죠? 얘네 둘의
교점 찾는 식이 바로 처음에 주어져 있던 방정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도록 그랬잖아. 그 말은 이 함수와 이 함수가 서로 다른 세 개의 교점을 갖도록 만들어봐 이런 거예요. 그죠? 서로 다른 세 개의 교점을 갖도록. 근데 이쪽 그래프는 조금 고민을 해야 돼요. 이거는 뭐 구간 나눠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얘는 어때요? 얘? 이건 어떤 함수지? 우리 이런 거 무슨 함수라 부르죠? 슬기? 저기 우리 그 고등부 원장님 이름 알아요? 아 몰라요? 우리 고등부 원장님 성함 아는 사람? 맞아요. 이게 무슨 함수일까? 상수함수입니다. 상수함수. 그지? y는 한 다음에 숫자 하나만 띡 써있는 거 있잖아. y는 2 뭐 이런 거. 이런 걸 상수함수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애는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생겨요? y 값이 2인 라인을 긋는 거거든. 가로선이 됩니다. 가로선. 그러니까 이 y는 마이너스 k라는 이 녀석도 그래프를 그리면 그냥 가로선 하나가 쭉 그어지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 거의 함수를 잘 그린 다음에 자 거기다가 가로선 하나 딱 걸쳐가지고 이 가로선하고 지금 그려져 있는 2차 함수가 아니라 절대값 함수 요 함수가 세 번의 교점을 갖도록 k 값을 조정해 주는 거예요. 자 일단 얘부터 그려놓고 갈게요. 요 놈을 그리려면은 이거 구간 나눠야 되겠네. 그치? 구간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자 1번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작을 때는 요게 이제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올 거니까 y는 x제곱 플러스 2x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표준형으로 바꿔놓으면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이때는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그대로 나올 거니까 y는 x제곱 마이너스 4x가 될 거고요. 이거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봐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가 지금 y축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가 예리나 x가 0인 라인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x가 0보다 작을 때 요놈의 그래프는 요놈의 그래프는 이쪽 영역에 그리면 되는 거죠. 이쪽 영역에. 그리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는 그래프는 이쪽 영역에 그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치? 자 그런데 이 빨간 영역에 그릴 그래프는 보니까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에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여기를 꼭지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볼록하죠. 그리고 0,0 지나가죠. 그죠? x 0 넣으면 y 0 나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그려지냐면 여기를 지나가면서 아래로 볼록이니까 자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쯤에서 끝나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요쪽 그래프 요거는 건우야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야? 2, 마이너스 4 그러면은 2, 1, 2, 1, 2, 3, 4 자 여기쯤에 꼭지점이 찍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역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고요. 얘도 0,0 지나가죠. 그죠? 그럼 어떻게 그려져?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서 요렇게 올라가는 요런 그래프가 돼요.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지금 요 왼쪽에 있는 요 함수의 그래프예요. 거기다가 이제 나는 y는 마이너스 k라는 요 놈을 그릴 건데 자 이 놈은 아까 말한 것처럼 상수함수 가로선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내가 여기다가 가로선을 하나 이렇게 쫙 그어가지고 이 가로선하고 여기 그려져 있는 요 파란 그래프가 교점이 3개가 생기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그럼 느낌 오죠? 자 얘를 갖다가 내가 움직입니다. 자 요런 데 있으면 아무리 움직여봤자 교점 몇 개예요? 여기 이쪽에서 한번 만나고 여기서 한번 만나고 끝이잖아. 그치? 교점이 2개지. 근데 얘가 이렇게 내려다 보면 교점이 3개가 되는 순간이 생깁니다. 자
요 순간, 그치? 요 순간 교점 3개지. 자, 요 순간이라고 하는 건 언제냐면 이 마이너스 k가 얼마가 딱 된 거예요. 띡 내려왔으니까 요 라인이 얼마 라인이야? y 값이 얼마인 라인이야? 0인 라인이지. 그지? x축 그 자체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k의 값이 0이 되는 순간, 그 순간 아 얘가 교점 3개를 한번 가졌어. 그지? 여기서 한번 만나고 여기서 한번 만나고 여기서 한번 만나고. 자, 그런데 좀 더 내려가 보니까 자, 요렇게 되면 이건 교점 몇 개예요? 얘들아 몇 번 만나 이거는? 네. 4번 만나지. 그치? 그런데 좀 더 내려가다 보니까 자, 요 순간 있죠, 요 순간. 요 순간도 교점이 몇 개예요? 그쵸. 요때 한 번 더 교점이 3개인 순간이 옵니다. 그럼 그 순간은 언제냐면 요 왼쪽 부분에 꼭지점을 지나가는 순간이잖아. 근데 요 꼭지점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때는 요 초록색 라인이 자, y는 마이너스 1이 됐을 때지. 그치? y는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그때도 교점이 3개 생기는 거야. 근데 여기서 더 내려가면 이제 있을까 없을까? 더 내려가면 이제 2개 가다가 1개, 그 다음 빵빵빵빵빵빵이잖아. 그치? 그래서 교점이 3개가 생기는 순간은 요때와 요때 이렇게 두 순간만 교점이 3개가 생기더라. 그래서 요렇게 두 가지 경우 k 값은 0 또는 1이더라 라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들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이런 방정식이나 혹은 부등식이나 이런 데다가도 그래프를 통한 풀이가 가능해요.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볼게요. 세보나 최대 최소는 쉽게 말하면 최대가 가장 어떤 지점? 가장 높은 지점이지, 그치? 내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점 중에 가장 높은 점, 거기가 최대값인 거고 최소값은 가장 낮은 점인 거지, 그치? 그래서 일정한 범위를 딱 잘라줬을 때 그 범위 안에 있는 값들 중에 제일 높은 지점의 값이 최대값, 제일 낮은 지점이 최소값.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죠. 자, 그러면 최대 최소 여기 문제들이 근데 조금 이제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아요. 3번부터 한번 볼게요. 3번부터. 자, 3번부터 실수 P에 대하여 0부터 2라는 x의 범위에 대해서 2차 함수 fx의 최소값을 gp라고 하자. g-1 플러스 g2분의 1은 얼마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예린이는 어떻게 생각해? 아이디어를 내봐, 있냐? 준비하는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 혹시 아니? 일단은 처음 딱 봤을 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문제에서 g-1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뭐 fx도 있고 뭐 gx도 있고 뭐 p도 등장하고 막 문자가 많잖아. 그치? 그러니까 일단 내가 g-1을 구한다 이렇게 딱 생각을 고정해봐요. 그러면 gp가 뭐라 그랬냐면 gp가 fx의 요 범위에서의 최소값 이걸 gp라고 정의했잖아. 그지? 그러면 내가 g-1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g-1 일단 p가 얼마일 때를 말하는 거야? p 자리에 마이너스 1이 지금 들어갔잖아. 그지? 그러니까 p가 마이너스 1이 됐을 때 그때 fx의 최소값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p가 마이너스 1이 됐다라는 건 이 fx라는 식의 모양에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p 자리가 지금 마이너스 1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풀으라는 거잖아. 그치? g-1이라고 하는 건 p를 마이너스 1로 만드세요 그런 얘기니까
자, 요 fx식에 p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요렇게 생긴 식을 쓰는 거죠. 그럼 얘의 0에서부터 2 사이에서의 최소값 이게 g-1이야. 그치? 그럼 건우야 최소값 찾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뒤에 마사가 붙어야 되겠지. 그럼 요 놈의 그래프는 지금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고요. 가운데 센터가 얼마야? 얼마? 마이너스 2야, 그치? 자, 근데 우리는 0부터 2라는 범위만 사용할 수 있지. 그럼 0이랑 2 둘 다 이거에 비하면 어느 쪽에 있어요? 어느 쪽?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너 요시 밤 일찍 잘했지? 어? 숙제를 막 3시 넘어서 올리고 막 어? 그럼 맨정신이 드냐? 여기가 0 아니야? 그치?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이쪽이 0이잖아. 여기가 얼마고? 2고. 그럼 우리는 이만큼의 범위를 지금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이만큼의 범위를. 그치? 그럼 이 범위에서의 최소값이니까. 그치? 어느 지점을 말해요? 여기 말하는 거잖아. 그치? 0에서. 그럼 0이라고 하는 건 0에서의 함수값이니까 여기 fx에다 0 넣으란 얘기잖아. 0 넣으면 얼마예요? 얼마? 0이면 0이지, 그치? 0 넣으면 0. 그래서 자 g-1이란 요 녀석의 최소값이니까 f0이 돼가지고 0 이렇게 되겠죠. 그치? 자, 두 번째, 이거 지금 g-1 구한 거고요. 같은 방식으로 그러면 g2분의 1도 구해볼게요. 그럼 g2분의 1도 김예담 p 자리에 얼마나 풀면 돼? 그쵸. 그럼 fx의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그쵸.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함수인 거지. 그치? 그럼 요 놈은 표준형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에도 아래로 볼록인데 이번에는 꼭지점의 x좌표가 얼마가 돼? 1 되지, 그치? 그러면 0과 2가 요쪽에 0, 요쪽에 2 이렇게 같은 간격만큼 떨어져 있겠네, 그치? 그럼 우리는 이만큼의 범위를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이때는 당연히 어디서 최소값을 가져요? 그렇지. 요 꼭지점 지점에서 최소값을 갖겠지. 따라서 여기서의 최소값은 g2분의 1은 f1이 되는 거고요. f1은 여기다가 1 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그치? 따라서 우리가 더해야 될 두 개의 값은 요 놈과 요 놈이 되겠습니다. 더하면 답은 3번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좀 읽어봤을 때 좀 이렇게 뭔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 어디부터 손대야 될지 잘 모르겠을 때는 구체적인 숫자를 집어넣을 수 있는 상황이면 구체적인 숫자를 넣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아 이렇게 하라는 얘기구나 하고 방향이 이제 차츰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한번 풀어볼 건데 5번은 처음 스타트를 이차함수 fx라는 정보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보면은 f0은 마이너스 1 이런 정보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는 처음 출발을 fx를 우리가 잡고 한번 가봅시다. 일단 슬기야 fx가 이차함수잖아. 그러니까 뭐 어떻게 써줘야 돼? 맞아요. 그치. 근데 C 대신에 요 마지막에 요거 F0이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거 활용하면 C는 얼마인 게 확실해? 마이너스 1인 게 확실하지. 그치? 그죠? 자, 이걸로 잡고 자, 한번 풀어봅시다. 요 식에다가 지금 우리가 잡은 요 fx를 했죠? 그대로 여기다 적용을 시켜가지고 여기서 a가 얼마고 b가 얼마인지를 찾을 수 있거든요. 계산해서 요 범위에서 최대값, 최소값까지 한번 찾아봅시다. 이게 항등식이야 지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걸 여기다 잘 적용해서 a, b 찾아보세요.
답까지 가봅시다. 우리가 fx를 이렇게 잡았잖아요. fx 이렇게 잡았다면 종겸아 fx-1 그럼 무슨 뜻이죠? 아니 fx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fx-1 그러면 x 자리를 뭘로 바꿔라? 아니야. x-1로 바꿔라 이런 뜻이죠. 그죠? 우리가 만약에 뭐 f5 그러면은 x에다 5를 넣어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fx-1이면 x 자리를 x-1로 바꿔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러면 a 한 다음에 요 x 자리가 여기가 이제 x-1로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치? 마찬가지로 b 한 다음에 또 여기 x니까 여기도 이렇게. 그 다음에 끝에 마이너스. 그죠? 요게 지금 fx-1인 거예요. 그러면 문제에서 fx-1에서 fx를 빼라 그랬으니까 일단 얘를 한번 전개시킵니다. 전개시키면은 요렇게 되고 bx-b-1 자 요게 fx-1이야. 그러면 요식에서 요식을 이렇게 지금 빼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요 놈에서 요 놈을 빼면은 똑같은 건 지워지겠죠? 요런 거 지워질 거예요. bx 지워질 거고요. 여기도 요거 지워질 겁니다. 그지? 그럼 요것들만 남겠네. 그래서 자, 이 식의 좌변은 뭐만 남은 거냐면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마이너스 b 이것만 남은 거죠. 그것이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과 같아요. 이게 그냥 같은 게 아니라 모든 실수 x에 대해 같아요. 그럼 얘들아 이건 x에 대한 항등식이죠? 그럼 우리가 콕 집어가지고 요 부분이 얼마랑 같고? 마이너스 2랑 같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얼마랑 같고? 3이랑 같고 이렇게 각각 같아요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 값은 1 되는 거고요. a가 1이면 b 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뭐 a랑 b 나왔으면 우리가 처음에 설정한 fx가 완성된 거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럼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로 블록한 이차 함수고 종겸아 가운데 지나가는 요 선이 얼마일까? 그치 x는 1이겠지? 근데 문제에서 제시한 범위는 0부터 4까지죠. 0이면은 1보다 왼쪽이죠. 왼쪽으로 한 칸 여기에 0이 있을 거고 4면은 1보다 오른쪽으로 3칸 가가지고 여기에 4가 있겠지. 그치? 그럼 우리는 요만큼의 범위를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요 범위 중에 최대값은 어디서 나오겠어? 4에서 나오겠네. 그럼 4를 집어넣어 주면은 7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최소값은 어디서 가죠? 1에서. 그치? 최소값 요거 얼마예요? 마이너스 2겠지. 그치? 그래서 둘이 합치니까 답은 이렇게 푸는 거. 그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있는 6번 이거는 약간 어려운데 이거는 숙제로 남겨둘게요. 집에서 한번 해보시고요. 자 넘어갈게요. 46쪽으로 가서 46쪽은 역시 계속 최대 최소값에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 중에서는 11번 한번 보겠습니다. 11번 11번 문제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딱 보자마자 이 조건을 보고서 무언가를 캐치를 해야 돼요. 이거 예린아 fx가 지금 2차 함수잖아. 근데 2차 함수에 대해서 요런 조건을 줬다는 건 우리한테 뭘 알려주고 싶은 걸까요? 연립. 이거를 이제 연립해서 풀려 그러면은 힘들어요. 왜냐면 여기서는 어쨌든 등식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a랑 b에 대한 등식 하나밖에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최소값이 마이너스 4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a, b에 대한 식으로 지금 바꿀 수 없는 상황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단순히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야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잘 안 풀려. 이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라는 얘기일까요? 준혁아 아이디어. 세번이 아이디어 있어? 뭐 얘기해봐.
이거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이거? 힌트를 주자면 이 가 조건이랑 나 조건 있죠. 가, 나 조건을 동시에 보면은 우리가 이 이차함수에 꼭지점을 바로 찾을 수 있거든요. 혹시 보이나요?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일까? 슬기야,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야? 꼭지점. 찍어봐 한번. 몇 컴마 몇? 아니고요. 잘 생각해봐. F-1과 F3이 서로 똑같습니다 라는 게 우리한테 어떤 걸 알려주고 있느냐. 이거 2차 함수고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잖아.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잖아. 그치? 그럼 가령 F-1과 F3이 같아요 라는 건 이런 뜻인 거야. 내가 요렇게 가로로 라인을 하나 쭉 그었을 때 이 라인 위에 있는 점들은 서로 y좌표가 다 똑같겠죠? 그죠?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었고 여기에 3이 있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F-1과 F3이 같다라는 거는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의 y좌표하고 x값이 3일 때의 y좌표하고 같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똑같은 높이에 있는 두 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 고 여기가 3, 라는 건 이런 뜻이잖아. 요렇게 그으면 여기가 x는 마이너스 1라인이고 요렇게 그으면 여기가 x는 3라인이라는 거잖아. 근데 이 둘이 지금 같은 높이의 y값을 갖는다고요. 그럼 그 얘기는 이 2차 함수의 이 가운데 이 센터 얘가 예린아 얼마라는 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그치. 얘와 얘의 딱 가운데가 이 2차 함수의 축의 방정식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조건을 보시면 이걸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아, 그러면 이거는 이 2차 함수의 축의 방정식이 이 숫자와 이 숫자의 딱 중간 x는 1, 여기가 축의 방정식이라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거에다가 밑에 나 조건에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4라는 것까지 합쳐버리면 아 그럼 꼭지점이 1, 마이너스 4라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치? 그러면 꼭지점 나왔으면 사실은 2차 함수가 그냥 완성된 거예요. 굳이 A값, B값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2차 함수가 이거라는 거잖아. 꼭지점 1, 마이너스 하면서 최고창의 개수가 1인 거는 보이니까 x-1의 제곱 마이너스 4라는 2차 함수가 지금 우리한테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꼭지점 좌표 있고 여기 최고창의 개수 1이니까 그냥 이렇게 표준형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에 2의 마이너스 2부터 5라는 범위에서의 최대값 이걸 찾는 거지. 그럼 뭐 이미 뭐 다 그려놓은 거죠. 여기가 지금 x가 1인 거니까 자 마이너스 2 그러면 슬기야 여기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어? 3칸 그치? 1에서부터 왼쪽으로 3칸 자 플러스 5는요? 오른쪽으로 4칸이겠지? 그럼 당연히 최대값은 어디서 나오겠어? 그렇죠. 여기서 오른쪽으로 더 멀리 가가지고 5가 있는 거니까 그 지점의 함수값이 더 크겠죠. 그렇죠? 따라서 얘의 최대값은 F5가 될 거고요. F5를 집어넣으면 12, 그치? 12가 이 함수의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의 과정은 뭐 해가면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요런 조건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축의 방정식을 바로 캐치할 수 있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2차 함수에 대한 문제를 풀 때는 2차 함수가 항상 대칭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조건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함수값이 같다는 건 그 가운데에 축이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내려갑니다. 12번 문제로 내려가서 12번 문제에서도 이 조건만 해석하고 갈게요. 가조건 있죠. 가조건을 잘 봐봐. 가조건을 잘 보면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2와 4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얘들아, 방정식의 실근인 거잖아. 그치? 방정식의 실근은 2차 함수의 뭐랑 똑같았지? x 절편이랑 똑같았지. 그치? 그럼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2차 함수 이 fx가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얘가 x축이랑 두 번을 만나는데 그 두 군데가 하나는 마이너스이고 하나는 4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여기서도 얘들아 우리는 꼭지점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추계 방정식 꼭지점까지는 못 가더라도 추계 방정식 파악할 수 있죠. 얼마일까 추계 방정식이? 2. 이야 1. 그치? 추계 방정식을 구한다. 그러니까 센터를 중점을 구한다는 건 얘와 얘를 더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 2로 나누면 돼요. 항상 얘와 얘를 더해서 2로 나누면 가운데가 나옵니다. 그래서 x는 1이 추계 방정식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제 자 5에서부터 8 사이에서 2차 함수의 최대값은 80이다 그랬네. 그지? 그러면 추계 방정식이 지금 x는 1이잖아요. 그지? 그러면 가능성이 두 가지야. 그래프가 지금 이건 그냥 예로 들어서 그린 거고요. 아볼인지 위볼인지 모르잖아. 그지?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아래로 볼록인 경우에는 이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요 가운데 이제 센터가 1인 건 확실하고 여기가 1인 건 확실하고 우리한테 제시된 범위는 5부터 8까지니까 5가 여기 있을 거고 8이 여기 있을 거잖아. 5가 여기 있고 8이 여기 있을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의 범위를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이때는 어디에서 최대값을 가질까요? 그죠? 8에서 최대값 갖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런 그래프라면 요 지점에서 최대값 80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8,80을 지나가야 되는 거지. 그지? 8,80을 지나가야 되는 거고 그럼 과연 이게 가능한가? 이거는 이렇게 확인해 보면 되죠. 자, fx의 두근이 마이너스 2와 4니까 예리나 fx의 식을 우리가 어떤 모양이라고 잡을 수 있을까? 뭐라고요? 맞아, 인수분해 형으로 뭐라고 쓸까? x-4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물론 맨 앞에가 얼마인지는 아직 모르니까 여기다 뭘 넣어줄까? a를 넣어줄 거예요. 그쵸? 자, 그렇다면 이렇게 fx를 잡았을 때 그 fx가 8,80을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럼 8,80을 여기다 뭐 해볼까? 대입해봐요. 8,80을 대입하면 80은 자, a 곱하기 10 곱하기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a가 얼마 나와요? a가 2 나오지. 그치? 자, a가 2 나오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가정한 아래로 볼록입니다 라는 조건하고도 어때? 잘 맞아 떨어지죠. 그럼 a가 2라는 것이 맞는 거예요. 물론 위로 볼록인 상황도 체크는 해봐야 되겠지. 두 개가 다 답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자, 만약에 위로 볼록이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요. 여전히 센터는 얼마고? 1이지, 그치? 그러면 5하고 8이라는 범위가 여전히 이렇게 있을 테니까 자, 이번에는 그림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돼가지고 이번엔 여기가 최대값이 돼요. 그럼 여기서 지금 최대값 80을 갖는 거니까 이 상황에서는 자 5랑 8이었으니까 이 상황에서는 5,80을 지나간다가 되는 거야. fx가. 그럼 5,80을 또 여기다 대입해 봐야 되겠지. 5,80을 대입하면 80은 a 곱하기 7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a 값이 7분의 8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종규엄마 a가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약간 문제가 있다. 왜 문제가 있을까? 우리는 어떤 상황을 지금 생각하고 있죠? 그래프가 위로 볼록한 상황을 생각한 거잖아. 그럼 그래프가 위로 볼록하게 그려지려면 이 최고차항의 개수 a가 무슨 수가 돼야 돼? 아니,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을 결정하는 건 a의 부호죠. 부호. 얘가 무슨 수일 때 위로 볼록하지?
음수일 때. 근데 방금 우리가 찾은 a는 뭐야? 양수지. 그럼 얘는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내지 못하잖아. 그치? 그래서 2번 케이스에서는 지금 상황에 맞는 답은 나오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a 값은 2가 확실해요. 이걸로 확정. 그럼 a가 2가 확실하니까 fx 완성됐죠? 그럼 이제 f-5 구하면 되겠네. 자, a 자리에 2 집어넣어주고요. x 자리에 -5 들어갔으니까 -3 됐고, 또 여기 x 자리에 -5 들어갔으니까 -9 됐네.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슬기야 답은? 오십사. 54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네, 12번 답은 54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13번은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47페이지로 넘어가면 여기에서는 이제 공통 부분이 있는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그랬는데 요거 우리 본 수업 시간에 열심히 했지? 공통 부분이 있으면 세번아 이 부분을 뭐 해주는 거죠? 치환을 하는 거지, 그치? 치환. 그래서 치환을 한다라는 것은 함수에서는 이런 느낌이라 그랬죠? 원래 함수는 x에서 y로 x와 y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였는데 치환을 하게 되면 중간에 징검다리가 하나 생기는 거라 그랬지. 그 치환이 들어가게 되면 x에서 y로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t가 하나 껴서 x에서 t까지의 관계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t에서부터 y까지의 관계를 찾아야 되는 요런 애가 하나 중간에 들어가는 개념이라 그랬습니다. 그치? 그래서 먼저 우리는 x와 t 사이의 관계를 잘 살펴가지고 t의 최대 최소를 찾으시고 그게 t의 범위가 된다 그랬죠. 그 t의 범위를 찾은 다음에 다시 또 t와 y 사이의 관계를 찾으시고 이렇게 두 단계를 거쳐서 최대 최소를 찾아 나가는 거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16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게 이제 치환하는 형태인데 이 부분을 t로 치환할 거죠? 여기 지금 그 공통 부분을 t로 치환할 거니까 t는 4x제곱 플러스 4x 요렇게 잡고서 자, 먼저 x와 t 사이의 관계를 찾고 그 다음 t와 y 사이의 관계를 찾고 해서 k까지 한번 찾아봅시다. 자, 16번 요렇게 먼저 t와 x 사이의 관계를 찾으시면은 건우야 여기서 t의 범위가 뭐 나왔어? 이거의 최대 최소 찾았을 거 아니야? 안 찾았어요? 그럼 답은 어떻게 찾았어? 못 풀었어요? 자, 봐봐. 이렇게 치환을 했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표준형으로 바꿔주세요. 4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바꿀 거지. 그러면 4 한 다음에 완전 제곱식이 뭐예요?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이고 바깥에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럼 요거 지금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있는 거고 이 이차함수에서 여기가 x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거잖아. 근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이면 가까이 있을 거고 플러스 1이면 멀리 있겠죠. 그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범위를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여기서 최대값을 가질 거고 여기서 최소값을 가질 거야. 자, 최소값은 얼마일 것 같아요? 그지? 꼭지점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 최대값은 x가 1인 순간이잖아. 여기가 지금 마일부터 1까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1일 때 함수값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야? 8이지. 이 최대 최소가 누구 어떤 문자의 최대 최소야, 건우야? t지, t. 그치? 그래서 우리는 요 상황에서 아 그럼 t는 제일 작으면 마이너스 1 제일 크면 8이구나 라는 t의 범위를 하나 얻는 겁니다. 이걸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체식을 보는 거야.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k 이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 표준형으로 바꾸면은 t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9 플러스 k죠. 이것도 어디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고 이번에는 3에서 최소를 갖겠고 자, 여기서는 x가 3이 아니라 t가 3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범위를 마이너스 1부터 8까지로 잡았으니까 마이너스 1이랑 8 중에서 누가 여기서 더 멀어요?
8이 좀 더 멀죠, 그쵸? 그래서 여기가 약간 더 가깝고 여기가 약간 더 먼 거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여기가 마일, 여기가 8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만큼 범위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구나. 근데 어쨌든 이 범위 안에는 꼭지점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 그러면 무조건 여기서 뭘 가질 수밖에 없어? 최소값을 가질 수밖에 없지. 그러면 그 최소값은 꼭지점의 y좌표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k일 거고요. 그게 문제에서 말한 2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가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k는 얼마예요? 11, 즉 k는 11 이렇게. 치환하는 문제는 중간에 t의 범위를 찾고 그 다음에 t와 y 사이의 관계로 넘어간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줄에 있는 거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2차식의 최대값, 최소값 그랬는데요. 17번은 방법만 좀 살펴보고 갈게요. 17번 같은 경우에는 x랑 y 사이의 관계식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렇게 x의 범위가 나와 있고 이 식의 최대 치소를 구하세요 그랬죠. 그럼 준혁이가 17번을 푼다면 출발을 어떻게 할 거야? 이 식이 준혁아 지금 현재는 x랑 y랑 섞여 있는 식이잖아. 그치? 근데 우리한테는 x의 범위만 있잖아. 0부터 4라는 범위. 그러면 이 식이 x, y가 섞여 있는 식이 아니라 그냥 누구에 대한 식이 되면 좋을 것 같아? x에 대한 식이 되면 좋겠지. 다시 말하면 y라는 문자가 없어졌으면 좋겠지. 그지? 그러면 지금 x 플러스 y가 4다라는 이 식을 어떻게 활용하라는 얘기야?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이 식에서 x만 남아있도록 할 수 있을까? 그죠. 요거를 y는으로 만드는 거지. y는 4-x 이렇게 바꾼 다음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식의 y 자리를 전부 다 4-x로 바꿔주는 거죠. 그쵸? 이것들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버리면은 이 식 전체가 다 그냥 x라는 한 문자에 대한 2차식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 2차식의 요 범위에서의 최대치수를 구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방법은 그렇습니다. y는으로 정리한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찾고자 하는 식에 대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x 한 문자에 대한 식을 만들어서 걔의 최대치수를 찾는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계산은 나중에 해보시고요. 18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18번 문제에서도 요렇게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P라는 점이 A에서 B까지 움직인대. 그러니까 뭐 요 위에 P라는 점이 이렇게 놓여 있는 거죠. 그러면 얘들아, 이 P라는 점이 지금 A, B라는 좌표를 잡아놨잖아. 그럼 이 P도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 A, B라는 좌표를 요 식에다가 뭐 할 수 있어요? 대입할 수 있겠지. 그럼 어떤 식이 나와? B는 그치?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문제에서는 지금 뭘 찾으라 그랬냐면은 a제곱 플러스 8b의 최소값은 이렇게 물어봤지. 그러면 이번에도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a도 있고 b도 있잖아. 그치? 이게 문자가 두 개가 아니라 한 종류면 좋겠지. 근데 방금 전에 우리는 b가 마이너스 4분의 1 a 플러스 1과 같다는 걸 알았잖아. 그럼 그대로 또 얘를 어떻게 하자? 집어넣자. 그쵸? 그래서 요 b 자리에다가 요 마이너스 4분의 1 a 플러스 1을 집어넣을 거고요. 그럼 이제 집어넣으면은 a제곱 한 다음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8 이렇게 바뀌겠지. 그리고 여기서 꼭 캐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종겸아 a라는 문자에 대한 식이잖아. a라는 이 문자는 범위에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 점 있잖아. 요 점은 아무데나 찍을 수 있나?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P라는 점이 점 A에서 이 직선을 따라 점 B까지 움직일 때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점이야.
그러므로 이 점의 x좌표인 요 a라는 값은요. 아무리 작아도 요 놈의 x좌표인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고, 또 반대로 b는 x절편이죠. 자, 요 놈의 x절편 y에 0 넣어서 계산하면 8, 아니지 4,0일 겁니다. 자, 그러므로 자, 이 a라는 문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범위 제한을 갖는 거야? 0부터 4까지의 범위 제한을 갖는 거죠. 0부터 4까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요 놈의 최소값을 구할 건데, 단 a가 0에서부터 4라는 범위에서 얘의 최소값을 찾는 거다. 그치? 근데 다행히도 이거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a-1의 제곱 플러스 7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다행히 꼭지점의 좌표가 요 범위 안에 들어가죠. 들어가니까 답은 꼭지점의 y좌표 7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근데 만약에 이제 이놈의 꼭지점이 요 범위 안에 안 들어간다. 그러면 답이 7이 아닌 거지. 그치? 그때는 그 범위 안에서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범위를 체크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여기는 이제 활용입니다. 2차 함수 최대 최소의 활용인데, 식만 잘 세울 수 있으면 계산은 그냥 최대값 구하시오, 최소값 구하시오 이런 거니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21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21번. 자, 식 한번 세워봐 얘들아. 21번. 잘 읽어보시고. 자, 여러분, 내가 원하는 풀이는 이런 겁니다. 우선은 t초 후에 밑면의 넓이가 4파이 플러스 2파이 t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t초 후에 높이가 16 마이너스 t 이렇게 되잖아. 그쵸? 그럼 우리가 뭐 부피를, 이 원기둥의 부피를 vt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요거는 4파이 플러스 2파이 t 괄호 16 마이너스 t 이렇게 이제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여기까지 식을 잘 세운 사람들도 이제 최대값 찾으려고 다 전개시켰다가 다시 표준형으로 바꿔가지고 꼭지점 찾고 그러는데, 그거는 비효율적이야. 사실 우리는 요 모양에서 바로 가야 돼. 바로 찾을 수 있어.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요거 4파이 플러스 2파이 t 같은 경우는 2파이로 묶어놓으면 좀 더 잘 보이거든요. 요거 2파이로 묶어버려. 그러면 2파이 앞으로 빼주면 요거는 2 플러스 t죠. 2 플러스 t고 요거는 16 마이너스 t잖아. 자, 지금 현재 예린아 이 모양은 무슨 형이죠? 인수분해 형이죠. 그럼 인수분해 형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정보는 뭐죠? x절편이지. 뭐 여기서는 뭐 문자가 t니까 뭐 t절편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 절편 두 개가 얼마랑 얼마예요? 마이너스 2랑 16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위로 볼록한 이차 함수잖아. 그러면 이 상황이란 말이야.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고 여기가 16인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꼭지점이 어딘지 막 표준형 바꿔봐야 되겠어? 어차피 꼭지점은 얘와 얘의 어디에 있다? 중간에 있다. 그죠? 그러니까 16과 마이너스 2의 중간을 찾으면 그게 꼭지점의 x좌표란 말이야. 예슬아 아까 중간 어떻게 찾는다 그랬죠? 그렇지. 그럼 여기 얼마야? 7이야 7. 그러니까 t값이 7일 때 이 식은 최대값을 갖는 겁니다. 그럼 그냥 우리는 t자리에 7 집어넣으면 끝이다 이거지. 그러면 2파이 곱하기 9 곱하기 7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얼마예요? 7 아닌가? 아 9인가 여기도? 9 이렇게 되겠다. 그치? t자리에 7 넣었으니까. 그러면 162 파이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다고. 그래서 요런 모양이 나왔을 때, 인수분해 형이 나왔을 때는 x 절편을 활용해서 바로 꼭지점의 x좌표를 찾아주는 게 제일 효율적인 풀이다. 자, 내려가 봅니다. 22번 문제도 볼게요. 자, 22번 문제는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를 3개 만들었대. 이렇게 우리를 3개 만들었는데 이 세 우리의 넓이의 비가 1대 1대 2래요. 넓이의 비가 1대 1대 2래요. 그럼 일단 이 1대 1 얘네들은 넓이가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가 똑같아야만 하겠죠. 그죠? 가로의 길이는 똑같은 상태니까. 그리고 1대1이니까 얘네 둘의 넓이를 합친 게 그 옆에 있는 얘하고 넓이가 같아야 되는 거잖아, 지금. 1대1 대 2니까. 그치? 요렇게 둘이 합친 게 얘랑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그 얘기는 요 변의 길이랑 요 변의 길이가 또 같아야만 하는 거 아닌가? 그치? 그래서 길이가 같아야만 하는 지점들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쪽 변의 길이를 뭐 x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쪽 변의 길이를 y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출발해볼게. 그럼 건우야, 이때 이 담장에 사용한 철망이 총 18m라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그 여기에 지금 사용한 이 철망의 길이를 x와 y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x가 총 몇 개일까요? 그지? x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만큼 있겠지, x가. y는 몇 개야? y는 3개죠? 그죠? 여기 하나, 둘, 셋. 그걸 다 합쳤을 때 그게 18m가 된다 이 얘기잖아. 그래서 6x 플러스 3y가 18, 3으로 한번 나누면 2x 플러스 y가 6, 이렇게 관계식을 하나 찾을 수 있고요. 그때 이 전체 넓이의 최대값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린아, 이 우리 전체의 넓이는 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뭐라고요? 4x y 끝이죠? 그냥 가로의 길이는 2y, 세로의 길이는 2x니까 걔네들 곱해서 4xy, 이게 우리 전체의 넓이야. 그런데 요런 관계식이 나와 있으니까 y는으로 만들면 6-2x가 되는 거잖아. 그럼 집어넣어요. 여기 y 자리에다 집어넣어. 그러면 4x 괄호 6-2x. 자, 우리는 이 식의 최대값이 얼마인지 그걸 찾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생각해봐. 자, 세보나, 이번에도 막 분배 법칙 했다가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요? 아닙니다. 그렇게 풀지 마시고, 자, 딱 보면 x가 얼마일 때 최대를 갖는지가 보일 거예요. 이것도 지금 일종의 인수분해형이잖아. 그럼 여기서 보이는 x절편 두 개가 얼마랑 얼마야? 맞아요. 0이랑 3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 볼록하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인 이런 2차 함수의 꼴이란 말이죠. 그럼 당연히 x가 얼마인 지점에서 최대값을 가질까? 2분의 3 맞아요. x가 2분의 3인 순간에 이 식의 값은 가장 커질 거야. 그래서 x자리에 2분의 3을 그냥 집어 넣어주기만 하면 그게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죠? 자, 따라서 요 식의 최대값은 얼마냐? 2분의 3 집어넣으면 6 곱하기 3인가요? 그래서 18, 답은 3번이 됩니다. 그치? 인수분해형을 이용해서 바로 푸는 거, 그 방법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단원에서는 여기 그 50페이지까지만 우리 풀어오는 걸로 합시다. 그 50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푸는 제일 기본적인 꼴들이거든요. 기억나죠, 여러분? 3차나 4차를 풀 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그 인수 정리 후 조립제법 하는 거. 예슬아, 기억나지? x자리에다 막 숫자 집어넣어가지고 얼마 되는지, 얼마 집어넣어 0 되는지 찾은 다음에 그걸로 조립제법해서 인수분해서 푸는 거. 그게 3차, 4차 방정식의 제일 기본적인 풀이니까 자, 요 유형들은 한번 쭉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유형 2, 유형 2는 공통부분이 있으면 치환해서 푸는 거죠. 공통부분이 있으면 치환해서 푸는 거니까 뭐 5번이나 6번이나 7번이나 보면 치환할 부분들이 보일 겁니다. 5번, 6번은 바로 보일 거고, 7번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요? 7번 문제도 우리가 자주 만나봤던 어떤 유형이라고 봐야 돼, 이거? 괄호 몇 개짜리? 슬기야, 괄호 몇 개짜리? 몇 개? 4개짜리, 괄호 4개짜리. 그치?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x 플러스 2의 제곱이니까
x 플러스 2가 두 개 있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x 플러스 2가 하나 더 있는 거잖아.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잖아, 사실은. 그럼 괄호 4개짜리 만나면 정예담 어떻게 푸는 거예요? 상수항의 합이 그치. 그래서 요거랑 짝지어가지고 전개시켜주고, 그 다음에 요거랑 짝지어가지고 전개시켜주고 이렇게 푸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괄호 4개짜리 유형이고요. 8번은 뭐예요? 8번. 예린이 보이나? 8번이 어떤 구조의 문제인지? 치환할 게 없잖아, 예린아.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맞아요. 이거는 있잖아. 괄호 4개짜리인데, 괄호 4개를 짝이 안 맞는 애끼리 전개시켜 놓은 거예요. 그쵸? 그럼 다시 우리는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x-1, x-3, x-2, x-4 이렇게 다시 인수분해 해가지고 맞는 짝끼리 묶어서 전개시켜줘야 되는 거지. 그치? 종겸아, 여기서는 x-1이랑 누가 짝이야? 그치, 요게 짝이 되는 거죠. 그쵸? 요렇게 둘이 전개시켜주고, 또 요렇게 둘이 전개시켜주면, 또 공통 부분이 생겨가지고, 치환해서 푸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 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3, 4차 방정식 중에 기본에 해당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숙제는 5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43까지 검사 못 맡은 사람들 갖고 와서 2장 찍읍시다.